제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사람 중심의 코칭을 생각하며, 어, 그걸 제가, 어디더라? 어디서 하여튼 특강을 했어요. 3년 전에. 그 파일을 우연히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러니까, 이 마샤 레이놀스 책은 2023년인가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맞습니다. 2023년 9월이니까 딱 9월 21일이니까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칭 철학, 뭐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샤 레이놀즈가 지금은 바뀌셨고요. 직전 ICF 그 국제 코칭 연맹의 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ICF의 철학이 이 책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뭐 세 가지 키워드죠.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소스풀하고 그리고 예, 홀리스틱한 창의적이고 자원이 풍부하고 예, 온전한 그 고객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CF의 코칭의 그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코치로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 전문성과 협력, 인간미, 형평성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존중, 성실 요것을 갖추고 약간 코치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이렇게 탁월하게 드러내는 것. 이 전문성을 가지고 예, 클라이언트뿐만 아니고 세상과 연결되는 콜라보레이션, 협력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거.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제 우리 한국코치협회 주제가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의 코치의 뭐 역할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미가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 있어야만 인공지능도 그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더더욱 코치의 인간미가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제도 뭐 계속 그 김대식 교수라든지 또 그 외국 특강 강사님들 이야기가 어, 사람의 가치가 인간의 존재가 점점 떨어지고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어, 계속 뭐 기본소득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배급받아서 살아가듯이 주는 것 뭐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양한 필요가 있을 텐데 그 필요 안에는 또 어, 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사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속에는 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탑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동들 중에서도 학대받고 버림받은 고아동, 예, 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아주 이런 어려운 난치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그런 다양성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 다양성 속에서도 여전히 휴머니티와 협력과 전문성과 이 형평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코치님들이 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가치이자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코치협회의 그 우리 코칭 정의도 여전히 같습니다. 뭐 잠재 능력, 자아 실현, 뭐 승부와 파트너십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코치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코치들이 이 철학, 그 다음에 우리 코치의 윤리, 또 코치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우리가 윤리 수양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 전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객이 온전하다고 믿는가? 고객을 존중하는가? 그다음에 고객의 그 자아실현 과정을 돕고 함께 하는가? 공감하면서 이해하는가? 또 고객의 꿈, 목표, 가치를 알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고객을 창의적이다라는 존재로 믿는가? 어, 고객의 어떤 선택과 자유, 또 그러면서도 역할과 책임을 믿고 또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 이런 코치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1단계라고 보거든요. 내가 왜 코칭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코치가 돼야 되는가? 또 코칭과 코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거는 우리가 고객한테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코칭 마인드셋을 계속 인식하고 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는 백전불태. 이건 뭐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 부지피입니다. 부지피. 다른 사람을 모르고 나를 아는. 그러니까 딴 사람 나는 아는데 고객은 모르는 것은 네. 한 번은 이기는데 한 번은 진다라는. 예,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니까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도 나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고객에 대한 인식도 없으면 매전 실패 위기에 빠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코칭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코치다움과 코칭다움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뭐 리더십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리더십 뭐 진정성 리더십 그다음에 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그 자기 인식과 그 어떤 관계 인식, 상황 인식, 자기 관리와 관계 관리 이것은 뭐 이미 우리가 리더십 모델을 떠나서 2500년 전 손자병법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뭐 링컨이 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는데 정말 우리가 고객과 함께 하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짧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로저스 교수입니다. 칼 로저스죠. 칼 로저스는 이미 뭐 저기 125년 전이자 123년이죠. 1900년대에 태어나셨죠. 이미 40년, 1940년이니까요. 거의 85년 전인가요? 예, 이때 인간 중심이라는 사람 중심. 우리가 오늘 그책 제목이 사람에 주목하라. 코치 더 퍼슨, 사람을 코칭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 중심의 그 퍼슨 센터드 예, 카운셀링을 이야기했던 그 칼로저스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참 다양한 그런 커리어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농업 공부를 하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독교 그래서 선교사로 중국에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목사가 되시려고도 하시다가 다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 가셨다가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 로체스터 대학,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 시카고대에서 미국 심리학회 회장까지 되신, 심지어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추천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퍼슨 센터드, 사람 중심이라는 그 용어를 계속 써오셨는데요. 오늘 이 책, 마샤 레이놀스, 우리 코치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주목하라 하고 거의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그 코칭 철학하고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부분 이렇게 분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이다라는 거고요. 음, 어,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 예, 더 높이 평가돼야 된다. 예, 어, 그래서 그 어떤 직관, 공감적 이해, 통찰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예, 그 꿈, 소망, 목표, 가치까지도 알아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요. 어, 창의력, 자아실현, 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특질, 개성 같은 거가 되겠죠. 예, 그 사람만의 잠재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잠재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변화시킬까? 어,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분도 심리학자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관계. 내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코칭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저도 요즘 뭐 계속 책을 보고 코칭을 하고 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나의 코칭이 도대체 뭘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뭐 저희 학교가 이제 하나님의 대학 The Gods University 한동 가츠 유니버시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 대학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학에서 잘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 지금까지 30년 해왔는데 우리가 다시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대학이라면서 대학이 세상에 기여한 게 뭘까?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배워서 남주자고 했는데 대학 자체가 세상과 우리 한국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준 게 뭐가 있을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뭘까를 이제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겨울에 학생들은 방학 때 이제 본가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학교가 비어 있는데 학교로 우리 세상을 초대하자. 교회와 성도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가 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포럼을 하려고 2박 3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포럼을 만들면서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포럼이 아니고 교수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세상과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교수님들 주제를 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교수들이 그 200명이 있는데 6명의 교수가 참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미티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떤 주제를 생각하십니까? 해서 저는 그냥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그 연결이라고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학교가 연결할 것인가? 교회가 세상과 연결할 것인가? 어찌 보면 관계이죠. 그래서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코치도 바로 내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저스가 1941년도에 이 책에서 이 관계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당연히 공유 드릴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갖고 있던 억압했던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좀 더 통합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과 비슷해지도록 한다. 조금 더 자기지향적이고 자신감을 높아지도록 한다. 한 사람으로 독창적이 되고 자기 표현적이 되도록 한다.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 다양한 문제를 적절하게 편안하게 코핑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우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클라이언트와 이 카운셀러의 관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칭도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 앞에 있는 이 고객과 이 짧은 시간의 관계 속에서 고객이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상처를 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경험이 묻혀 있는
그, 코치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사람은 클라이언트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한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코치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알도록 함께 하는 게 코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코칭하고 테라피가 뭐가 다를까? 뭐 다른 게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훨씬 더 유사한 점이 많겠다. 오늘 이 책에도 첫 번째 장이 이 포커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아, 예. 삶의 복잡함에 젖은,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고해다, 이렇게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 성경에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그 산에서 이제 그 어떤 복음을 받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네,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갖고 온 주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나 너무 기쁘고 싶어요. 나 너무 좋아서 코칭받고 싶어요. 그런 주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빗물을 주는 그런 것이 코칭이 될 수 있고 또 이 카운슬링 테라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 내가 나의 발견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이 유연한 그런 힘을 얻어서 스스로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테라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것이 코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는요, 그 사람 중심 상담의 원칙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내면의 힘, 그 다음에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온전하게 사람에게 초점, 그 자신 본연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죠. 네. 첫 번째, 긍정적인 내면을 믿는다. 긍정적인 내면을 믿는다. 이 세 가지. 네. 일단, 토양이 잘 환경을 제공하면 더 잘 나를 understanding, 그 다음에 self confidence, 그 다음에 그런 액션을 한다는 겁니다. 어, 이런 토양이 제공이 되는데 이 토양이 이 짧은 우리 이 시간, 코칭 시간에도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이 뭔가 먼저 어, 그 신뢰와 안정감, 수평적 파트너십, 존재의 인정, 호기심, 관심,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네. 스스로가 내가 참 괜찮다. 내가 그런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거는, 네, 코치님들이, 이 코칭 프레젠스 속에서, here and now, 이 공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두려움, 분노, 혼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당신을 여기 데리고 가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러면서도 지시적이지 않는. 자, 세 번째 원칙이 이제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거냐?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꾸밈,
가면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그 당위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그 용기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내가 그 부족하다. 그 취약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음. 뭐 예를 들면 뭐 연민도 있고 혐오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근데 이 자체가 진짜 나다. 괜찮아. 당신은 옳다. 우리 정혜신 교수님 책도 있듯이 그 나를 내가 인정할 때 코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테라피스트의 세 가지 조건으로 이제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지금 상담 전문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막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뻔히 아는 걸 또 왜 이야기하지? 그냥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실성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리더십 교수님도 계시는데 최근 리더십 중에서 이제 진정성 리더십 이야기하죠. 진정성 리더십. 그럼 진정성이 뭔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동도 30년째 가장 중요한 한동인의 가치로 이제 진정성, 진실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매 학기 저희는 이제 교수 수련회를 하고요. 한동 교수 헌장이 있습니다. 헌장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다 일어서서 그걸 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듯이. 거기에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 진정성이 이겁니다. 꾸밈 없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네, 내가 가면 쓰지 않겠다. 음, 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밈 없이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칭 공부할 때 충조 평판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마라. 똑같이 비판단 비평가 나옵니다. 예,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 답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 적대적이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겉모습만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것들. 이 진정성입니다. 이 어떤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요. 은행일치죠. 말과 행동이 이제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렇게 보살피는 거죠. 보살피는. 그래서 네, 스스로가 토닥토닥 내적 자기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거. 예, 그래서 안전한 상황을 제공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코칭 역량에서 이야기하는 네, 신뢰감과 안정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루하죠. 이제 세 번째, 이제 끝납니다.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 이해, 공감, 뭐 끝도 없이 공감 이해 말을 하고 우리 마샬 레이논스도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감하는 방법을 이제 마샬 레이논스는 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리플렉티브 인콰이리라고 하죠. 성찰적 탐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반영하고 어, 그런 정리해 주는 것까지 또 질문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공감적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내담자의 사적 의미의 세계에서까지도 우리가 같이 하고 인식 아래 수준의 의미, 예, 우리가 의미 그러는데 이 의미까지도 탐색하는 거, 예, 공감적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듣는, 그러니까 그 적극적 경청이 항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특별한 경청은 변화를 위한 가장 잠재적인 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어, 상담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관계, 내적 세계 탐색, 감정.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시연을 하고 왔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 마샤 레노즈도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코치협회 그 컨퍼런스에서도 계속 그 파충류의 뇌 해서 세 가지 뇌 이야기, 거기서 감정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경험, 개방,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그리고 정말 강처럼 흘러가듯이 자기가 그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테라피, 인간 중심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넘어가고요. 여기도 또 성찰적인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인간적인, 인간 중심의 그런 코칭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론 모델에서도 이런 인간 중심의 코칭을 하면 여기 이분은 코칭 모델 2014년에 이 무트리바 카리모바라는 분이 중국 분인데 그 인간 중심 상담을 코칭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고객의 비전, 욕망, 믿음, 그 다음에 스스로를 수용하는 거, 그리고 요것을 바탕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까지 해서 인간 중심 코칭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5가지가 얼라이먼트,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예. 진정한 나는, 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유가 있을 때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된다. 예. 자기를 수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꾸미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버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 이게 바로 상담이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고객의 그 창의성과 그 다음에 잠재력과 잠재성과 그 다음에 고객의 온전함을 믿는 것. 그 코칭 철학이 바로 이 인간 중심 상담, 칼 로저스의 그 상담 철학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시간 관리 잘 안